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 돈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돈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 때문에 수급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73세 이순자 어르신께서는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패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더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웃에게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34만 원을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월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최대 월 27만 원씩 총 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생계와 건강,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못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의 다른 것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혜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박창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신 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밑반찬 지원, 난방비 지원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와도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신청과 점검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식 등에서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67세 이명자님은 작년엔 탈락했지만 올해 소득 재심사를 통해 다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멈추지 말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령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인 정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한 대만 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또 자녀 명의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르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신청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혹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자녀 소득 때문에 못 받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이 별도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놓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69세 최길순 어르신은 자녀가 신청을 도와주어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쉬웠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안 했으면 아직도 못 받고 있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손해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좋지만 연금 수급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비 감면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6세 유재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휴대폰 요금이 매달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연계 혜택까지 잘 챙기시면 훨씬 더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소득 신고 누락입니다. 예금이 있는 걸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9세 임정숙 어르신은 처음엔 몰라서 소득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하셨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 뒤에 수급이 중단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말 난감했고 다시 신청할 때는 제대로 공부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할 때는 꼭 동사무소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자동차나 금융상품,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 등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니 다음 파트도 꼭 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자녀와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어르신과 자녀 공동 명의일 경우 그 지분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74세 김복래 어르신은 자녀와 공동명의 아파트 때문에 연금 수급이 탈락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명의를 분리하고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족이 도와준 덕분에 해결됐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개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정보 공유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집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어도 전체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산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자녀의 단순 용돈이나 비정기적인 지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을 경우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주 묻는 질문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누가 될까봐 연금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전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세금, 재산, 보험 등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78세 나영자 어르신은 이 걱정 때문에 몇 년 동안 신청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받고 나서야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신청하셨습니다. 괜히 혼자 걱정했어요. 더 일찍 신청할 걸 그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는 걱정만 키울 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꼭 재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정리되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뀐 경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70세 홍순기 어르신은 작년엔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셨지만 올해 차량 처분 후 다시 신청해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꼭 확인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돈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자식에게 기대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도 생활이 있고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81세 이병훈 어르신은 아들 집에서 생활하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그때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 아니었으면 월세도 못 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혹시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평소엔 작은 돈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신청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72세 윤금자 어르신은 주변의 권유로 늦게 신청하셨고 그동안 놓친 금액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매달 쌀이라도 넉넉히 샀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늦기 전에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늦지 않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미루십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전화 상담과 방문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66세 조명자 어르신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가보니 10분 만에 끝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는 생각이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 번만 용기 내시면 그 뒤는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영상은 끝나지 않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있어서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십니다. 70세 장원섭 어르신은 자그마한 주택이 있어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재산 환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준 이하였고 결국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상담은 무료이며 친절하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확인만 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복지 혜택과 연계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6세 송기철 어르신은 연금액이 소폭 인상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소득 재신고를 통해 월 4만 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이 조금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받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차이가 당신의 노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약속한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죄송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확히 챙기셔야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이웃 눈치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75세 박봉래 어르신은 누구한테 기대는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 분들께 당당히 연금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지켜주는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핵심 요약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쭉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어떤 분은 몰라서, 또 어떤 분은 귀찮아서 미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가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80세 이성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선 나라 지켰고 늙어선 손주 키웠죠. 이 돈 떳떳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위한 그 한 걸음을 지금 내디드십시오. 기초연금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만 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확인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치게 됩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3세 정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무서워 말아요. 두려움보다 내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혹시 아직도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수록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또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엔 안 됐더라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저 생계비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77세 한도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연금 받고 나서 다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다녀요. 이처럼 삶은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권리를 꼭 확인해 드리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일이 바로 이 정보 하나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삶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80세 백이남 어르신은 자녀의 권유로 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히 서운했는데 지금은 고맙기만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지금 바로 전달해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종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매년 갱신되므로 놓친 분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도와드립니다.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약속이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이 제도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용기, 그 시작이 바로 확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